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법규 뒤에 남아있는 문제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우리 공부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법규를 빨리 마칩시다. 뒤에 남아있는 문제 몇 문제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같이 한번 더 봐도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5조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자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아니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가보면 이동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취급에 자격 있는 자, 취급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동탱크 저장소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 등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재선임 30일 맞죠? 직무대행 한번 보시고요. 직무대행 사유도 다 읽어보셔야 돼. 여행, 질병 또는 해임,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 맞습니까? 대리자로 하여금 뭐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3번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본서에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신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조항을 제가 넣어놨어요. 1항에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조항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위험물 취급 자격의 구분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는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갔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 자격자여야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모든 위험물, 공무원 3년이면 4류 들어가 있네요. 기능사, 자 자격증 아무거나 있으면 다 4류가 아니고 요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수자 4류만 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있으면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죠. 근데 교육만 이수하고 공무원으로 3년 경력은 4류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동일분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중복선임 기준 중에 뭐 보일러 버너도 있고 탱크 용기도 있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뭔지 탁탁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10개 옥내 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옥외 안반 그리고 30개짜리 있었죠. 30개 옥외 탱크 맞나요? 네, 이런 기준들 그리고 옥내 탱크라던가 지하 탱크라던가 간이 탱크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는 없습니다. 그죠? 요 중복선임 기준에 그래서 지금 갔을 때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기억하고 리을 왜냐하면 법 기준이 요게 30개이기 때문에 그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없기 때문에 자, 해설에 가보시면 제가 쭉 넣어놨지만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요 기준이에요. 요 행안부령이 정하는 저장소. 그리고 제가 이거 봐야 된다 그랬죠. 보버 7. 그죠? 보버 7의 저장소. 그리고 여기 탱크 용기에 5개 취급소. 근데 300m 이내인 경우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동일인 설치. 맞나요? 각 제조소 등이 동일분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m 이내 거리에 있을 것.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3,000. 그죠? 미만일 것. 됐어요. 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랬죠. 요번에 우리가 중복선임 기준도 꼭 알고 계셔야 중복선임 기준도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보고 가십시오. 자, 탱크 시험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탱크 시험자 등록 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1번. 자, 이건 뭐예요?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맞습니까? 그 안전관리자를 퇴직했을 때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오케이. 안반 탱크 저장소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이거 뒤에 나오죠. 그죠?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이라면 액체 위험을 저장하는 50만 리터. 이것도 뒤에 나와요. 맞습니까?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앞에서 나왔었고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인력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청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등록해요? 시도지사.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 시험자 등록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관계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로 하여금 검사나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오케이.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 변경신고를 해줘야 된다. 변경신고. 그럼 그 중요한 사항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밑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뒤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중요 사항이 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요게 결격사유죠. 그죠? 결격사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취소하는 경우 허위 부정 결격 대여.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변경 내용 이제 밑에 나와요. 5번. 탱크 시험자가 등록한 사항 가운데 중요 사항을 변경을 하면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서류 첨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변경이 됐을 때 꼭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 중요 사항이 이렇게 4가지거든요. 소재지, 상호 명칭, 대표자. 자, 이거 기술 능력이에요. 기술 인력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고 지금. 그럼 그때 이제 내는 서류들, 오른쪽에 있는 서류들은 제가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변경신고에 대한 것도 제가 뒤쪽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을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는 거죠. 다음 17조. 예방규정 너무 중요하죠. 예방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을 사용을 시작한 후가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맞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했을 때도 또한 같다. 예방규정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번.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정기평가. 자, 이거 누가 해요? 청장. 대신에 예방규정 대상 중에 3,000배 이상인 것만. 맞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해야 되죠. 시도지사는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이나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3번으로 가져가야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 17조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것은 뭐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10배의 제조소나 취급소, 100배의 옥외, 150배 옥내, 뭐 나와주면 너무 좋죠. 200배 옥외 탱크. 그리고 틀림없이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정 수량의 배수 구하기 우리 했었죠. 위험물의 저장 수량을 각 위험물에 해당하는 법에서 정한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몇 배가 저장됐는지 우리 지정 수량의 배수라는 걸 또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안반과 이송 나오죠? 체크 잘 해주시고 안반 탱크 저장소와 이송 취급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을 우리가 예방 규정을 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여기 200배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죠. 그래서 10제취 맞습니까? 외내탱 옥내 탱크 저장소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가보면 얘도 나올 수 있다고. 다만 아셨죠? 꼭 알고 계십시오. 사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은 제외.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은 제외가 안 되는 거야. 예방 규정 제외가.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자, 대신에 일석이류나 알코올류는 10배로 그죠? 경우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가지고 보법 맞습니까? 그리고 용기, 탱크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제외하는 거 꼭 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행평가라는 게 생겼다. 3,000배 이상인 제조소 등. 이 중에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 중에 3,000배 이상인 것.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너네들이 예방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이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이 새로 생긴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자세한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이 이겁니다. 시행 규칙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나온다. 이건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나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청장이 실시하는 예방규정의 이행실태평가 실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합이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제조소 등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그래. 맞죠, 여러분들? 최초 평가는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가 아니죠. 그 다음 연도가 아니고 그 해당하는 연도에 해야지. 이 3년은 맞아요. 해당하는 연도죠. 해당하는 연도. 정기평가는 그 전, 최초나 직전 정기평가 4년. 수시평가는 소방청장이 관계인이나 종업원의 예방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실시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다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3개. 그리고 이 2항도 다 읽어보세요. 청장은 1항에 따른 평가, 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조소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서면 점검이나 현장 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현장 검사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 등에 대해서만 실시를 한다. 이 청장 고시하는 위험물 이런 것들은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청장은 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30일 전까지. 그죠? 1항 3호 수시평가네요. 수시평가는 7일 전까지. 통보. 1항에 따른 평가는 예방규정의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평가 실시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 맞습니까? 뭐 여기 가보면 공공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라던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을 받은 경우로 평가 또는 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는 면제.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청장은 규정에 따라 이행실태 평가를 완료했을 때 그 결과를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청장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 평가,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18조 점검, 검사. 그래서 정기 점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방규정 대상에다가 몇 가지만 더 플러스 시켜주시면 된다 그랬죠. 정기 점검과 검사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규정 대상이 있었다. 앞쪽에 가보면 맞죠? 그래서 예방규정 대상은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여기 지하탱크 얘가 들어가죠? 이동탱크 이런 애들 맞습니까? 지하탱크나 이동탱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당연히 이 위험물 탱크는 지하 매설 탱크는 위험물이 있는 탱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주유 또는 일반 취급소 맞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지.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옥내 탱크 저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좋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 탱크 저장소 들어가죠. 지상 노출 아니죠. 지하 매설이죠. 그죠? 잘못됐고.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뭐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5개 탱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까지 맞나요? 그럼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됐습니까? 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정기 점검이죠. 그죠? 정기 점검. 정기 점검 대상은 당연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가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거 여러분들 아까 나와 있었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만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정기검사 대상은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 이거 몇만 리터입니까? 50만이죠. 50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얘기했었죠. 예전에 정기점검 있죠. 정기점검. 정기점검 대상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 이 중에서 구조 안전점검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무슨 안전점검이요? 구조 안전점검. 그럼 이 구조 안전점검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실시한다 그랬죠? 구조 안전점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50만 리터 이상 있으면 5개인데 50만 리터 이상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정기 점검과 더불어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건 다 액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정기 점검과 구조 안전 점검 받아야 되고 플러스 정기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만큼 양이 어떻다라는 거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죠.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기 점검이나 또는 정기 검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정기 검사는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 제가 문제로 몇 개 넣어놨는데 자, 정기 점검입니다. 이번에는 정기 점검과 검사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 점검이 더 큰 거야. 점검이. 검사가 그 이후고. 자,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정기점검 후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 등의 명칭, 연월 이런 것들 다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5개 저장 탱크에 자 보세요. 구조안전점검. 자, 이거를 하는 대상이 몇만 리터라고요? 50만 리터. 됐죠? 기록을 2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 25년. 5개 저장 탱크의 구조안전점검 외의 기록은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됐죠? 요거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행 규칙 쪽에 가보면 정기 점검에 대한 기록과 거기에 대한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의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정밀정기검사는 자 요거 시기 정도 보셔야 돼.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으면 12년. 최근 정밀검사를 받았을 때부터 11년. 중간은 다 몇 년이에요? 4년씩이라 그랬죠? 한 요 정도? 나올 만한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19조 이제 자체 소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자체 소방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자체 소방대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맞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체 소방대는 우리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인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과 수량의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사류 맞죠 여러분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죠. 저장소나 일반 취급소 기준 없습니다. 5개 저장소 기준 없죠. 5개 탱크 저장소 있죠. 맞죠? 거기에 사류인데 자 이게 몇 배? 3000배지. 잘못됐네. 요거 몇 배? 사류에 50만 배. 오케이.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죠?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 안 풀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야. 내가 주간 테스트 문제도 많이 내줬고 이런 문제는. 맞잖아요. 그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냈죠. 그리고 나서 넣어놓은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제조소나 취급소일 때죠. 위에는. 아래가 뭐예요? 5개 탱크 저장소 최대 수량 50만 배.
50만 배라고 들어가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 연수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이 아니고 여기 2대. 50, 15, 20, 여기 10인.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죠? 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 기준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일단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우리가 자체 소방대 10배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3,000배, 그죠? 3,000배인데, 근데 여기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인데,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취급소 제외.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외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외 기준에 가보면, 자, 동그라미 칠게요. 보버.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탱크, 용기, 유압, 윤활유, 광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요게 제외가 되는 애들이래. 뭐에 제외가 되는 애들이야? 자체 소방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탱크죠, 여기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용기가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류에 3,000배만 보잖아. 아, 맞잖아. 여러분들 사류에 3,000배 보고 사류에 50만 배 이런 식으로 보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취급소 쪽에 가보면 일반 취급소 쪽에 제외되는 게 있다고요. 요런 데는 10배 이상이어도 우리가 계속 10배래. 왜 이래? 정신 차려. 아셨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래? 자, 자체 소방대는 3,000배, 그죠? 3,000배. 일반 취급소인데, 뭐? 요런 애들. 그죠? 일반 취급소는 제외가 되더라.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금지, 이게 최근에 들어갔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흡연장소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제조소 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흡연장소 지정한다. 이거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요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흡연장소를 지정하면 구획된 실로하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 예방 조치를 하고 흡연장소는 기본, 그죠? 근데 여기도 가능한 거지. 맞습니까? 서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맞죠? 흡연 장소는 폭발 위험 장소,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흡연을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제조소 등에선 관계인은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대요. 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제가 예전에 이걸로도 문제 냈었죠, 그죠? 이것도 한 번 정도 보시고 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거. 흡연장소를 지정하면 예방조치를 이런 거 하래. 그지? 뭐 이건 아까 보기에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몇 개? 1개. 됐습니까? 이 흡연에 대한 게 요즘 좀 힘들죠. 이게 참 힘든 게 담배 피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맞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연초 잘 안 피잖아요. 그죠? 실제 담배보다 보니까 다 전자담배 피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폈었거든요. 옛날에 폈었어요. 옛날에. 언제야? 여러분들 제가 그 안 좋은 걸 안 배우면 되는데 특이하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연초를 많이 태우셨거든요. 되게 많이 태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프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다 회복이 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보던 게 그거니까 그땐 집에서 다 폈죠. 그땐 진짜 생각해보면 뭐 그랬나 싶어. 집에서도 피고, 그죠? 당구장 가면은 연기가 자욱했고, 왜냐면 아버지 따라서 당구장 많이 갔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꼭 데리고 가요, 저를 또. 데리고 가면 또 가가지고 할 거 없잖아.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냥 아빠 잘 치나 그냥 보고 막 응원하고.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용돈도 주시고 이제 가서 뭐 사 먹으라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간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요즘 흡연하는 사람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20살 때 폈거든요. 20살 때. 대학교 가자마자 핀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던 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취, 그지? 그 자취가 문제였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자취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담배를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폈어요. 그거를. 참 웃기죠. 그죠? 참 웃기죠. 그거를 이제 피다가 한 5년? 6년? 이렇게 피다가 한 30 다 돼서, 그러니까 더 폈죠. 한 7, 8년 폈죠. 7, 8년 피다가 이제 한 30 다 되고 이제 애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그때 애기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끊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폈어요. 왜냐면 단번에 안 끊어지니까. 와이프가 그건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 처음에 어떻게 단번에 끊겠냐. 그래서 뭐 술 마실 때 좀 이렇게 피고 좀 이렇게 피다 보니까 안 피다 보니까 오히려 안 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내 이 목소리라던가 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러 저한테 가까이 왔을 때 약간 담배 냄새 많이 나고 그러면 저도 별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별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끊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은 그 전자담배가 있더라고요. 전자담배. 내 친구가 이제 며칠 전에 술 먹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술 같이 먹는데 한번 해봐라. 괜찮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담배가 아니고 당연히 담배지만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과일 맛? 맨솔 맛? 막 이런 것도 많이 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더라고. 이게 피는 것도 되게 간편하고 당연히 안 피는 게 좋지만 하여튼 뭐 갑자기 흡연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요즘 진짜 흡연자들이 담배 필 데가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럴 거면 끊어라.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맘대로 안 되잖아. 또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 담배에 대한 게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담배에 대한 건. 뭐 돈을 더 올리느니. 그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담배를 값을 올릴 거면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달라. 흡연 부스도 좀 많이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 한번 보면서 넘어가세요. 하셨죠? 됐어요. 챕터 4는 위험물의 운반이죠. 그죠? 운반은 봐봐요.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죠? 자격을 취득한다. 그죠? 법적인 요건이니까 끝이에요. 이게 이것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만 있으면 자격만 있으면 교육만 수료하면 된다 그랬죠. 운반은. 맞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을 하는데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운송 책임자는 경력이 좀 있어야죠. 교육수료 2년.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22조 출입검사.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출입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좀 기네요. 그죠? 문제가. 근데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에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행해야죠. 다만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청시본서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예방 또는 진압 대책을 위해 필요할 때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위험물의 저장 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커서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입검사 기준에 나와 있어요. 조항에. 아셨죠? 세 번째. 청본서는 탱크 시험자에게 탱크 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의 사무소에서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시험 기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결국 누구예요? 시본서죠. 시본서. 맞죠? 4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위험물 운반자나 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 운반자나 운송자에게 자격증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대요. 제시 안 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기할 걸 요구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둘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좀 길어요. 여러분들. 원래 법 조항 자체가 깁니다. 이 조항이. 아셨죠? 같이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위험물 누출 사고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거 누가 실시합니까? 청본서가 실시하죠. 그죠? 맞죠? 청본서가 실시한다. 그래서 그때 이게 시도지사가 못하는데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죠. 그죠? 청본서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 둘 수 있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고조사위원회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민간위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2호부터 4호까지 여기 2년으로 하고 가보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경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본인 원래 업무면은 출석하는 경우에도 내가 그때 돈을 주지 않는다. 월급에다 포함이다 그건. 그죠? 소방공무원들 특히. 자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럼 1번 보기에 가보면 탱크 시험자에 대해 당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할 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게 탱크 시험자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시본서가 하는 거예요. 시본서. 제조소 등의 위험물의 유출, 그 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확산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맞습니까? 그 밖에 재해 발생을 위해 응급조치 강구. 자, 이렇게 응급조치 강구는 관계인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 그죠? 에 대하여 위험물 시설 제거, 조치 명령. 요것도 시본서가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소 등에 대해 그죠?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 요것도 시본서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우리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제껴내시는 거야. 맞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시본서가 한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이쪽에 갔을 때 그죠? 나머지 것들과 할 수 있는 자가 다른 거 그죠? 이런 주체 제가 좀 잘 보셔라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칙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안전관리자나 운반자, 운송자 그쵸? 이런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죠. 탱크 시험자 대표는 안 받아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관계인은 교육 대상자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안 받으면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직무에 그죠?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럼 안전교육 대상자 중에 우리가 안전관리자, 운반자, 운송자 세 사람은 안전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한국소방안전원 있었죠, 우리? 맞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탱크 시험자 기술력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기술원 쪽에서 교육을 받는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장소가 다른 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자, 청문 대상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조소 등 설치 허가,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시본서가 하죠. 시본서가. 안전관리자 등록 취소는 없습니다. 30조 권한의 위임 위탁. 시도지사가 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치허가, 변경허가, 지위승계 신고, 품수지에 대한 배수 변경 신고 오케이. 4번 이거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안전성능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위탁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게 권한에 대한 위임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권한에 대한 위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에 갔을 때 틀림없이 이렇게 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은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다음 이제 벌금 문제죠. 그죠? 거기 1번 문제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에 10년. 그죠? 위험만 발생시키면 1년에 10년이에요. 유출, 방출, 확산을 시켜서 이번에는 위험을 발생시켜 결과로 상해. 무기 3년, 사망, 무기 5년. 그죠?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요? 업무상 과실이 붙으면 또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위험만 발생시켜도 7년 이하의 금고죠. 금고.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그죠? 또는 금고. 이 징역 금고가 같이 들어가요. 여기 10년짜리에는. 그리고 1억 원. 맞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다. 2번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 저장 취급 기준을 중요 기준 따르지 않았다. 예방 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경 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내가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이런 게 대표적인 1,500만 원짜리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면 얼마?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태료 개별 부과 기준을 제가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는데 과태료 기준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셔라. 자, 됐고요. 이제 법을 우리가 다 했고, 자, 이제 시행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시행 규칙 별표에 가보면, 자, 먼저 4, 제조소. 제조소는 제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제조소는 꼭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필요한 채광 조명 설비. 그러니까 제조소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채광 설비는 뭘로 합니까? 불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쇄 우려가 없는 장소, 없는 장소죠, 당연히. 채광 면적은 어떻게? 최소. 그죠? 조명 설비가 설치되는 가스 등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뭘로 한다? 맞습니까? 방폭등으로 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등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 이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하는 거예요.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어디에 설치해요? 바깥에 설치하자. 안쪽 아닙니다. 바깥. 다만 스파크가 튈 우려가 없는 경우는 괜찮다. 내화 내열.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채광이나 조명 설비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2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 설비 기준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거. 그래서 급기구는 바닥 면적 몇 제곱? 150. 크기는 80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바닥 면적이 600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좀 빠르게 푸는 거예요. 150으로 나누면 급기구는 4개. 그럼 이 급기구 총 면적은 800 곱해서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은 꼭 알고 계셔야죠. 급기구야, 급기구. 환기설비, 급기구. 그리고 이거 아래 설치해요? 위에 설치해요? 아래 설치하죠. 급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똑같이 환기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기설비는 기본적으로 강제배기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걔는 환기설비가 아니고 강제배기 방식은 배출설비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연배기.
그리고 환기구는 지붕이나 또는 2m죠. 2m.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루프팬.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 높은 곳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낮은 곳 맞습니다. 그리고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마다 돼 이거 800으로 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이런 경우 있다 그랬죠. 내가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데 급기구를 150마다 800cm 제곱 이상으로 하고 싶지만 바닥 면적이 150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50이 안 되는 경우. 그럼 150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0, 90, 120, 150. 그대로 가서 150, 300, 450, 600. 그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인화 방지망 2m 이상 고정 벤틸레이터, 루프팬.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대신에 여기 미만이에요. 그러면 90제곱이래 만일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그럼 급기구 면적은 몇으로 해야 돼요? 450으로 해야죠. 그죠? 이런 것도 조금 잘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을 5개 높은 곳으로. 자, 이런 것들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우리가 얘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환기 설비보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긴 기계가 달리니까. 그래서 배출 설비는 우리가 국소로 하죠. 근데 전역도 가능합니다. 전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소예요. 자,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배출 능력은 누구의 배출 능력을 얘기하는 거냐면 틀림없이 여기에 송풍기를 단단 말이에요. 팬을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이제 후라펠라가 빡 돌아가지고 연기를 막 빼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능력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능력은 1시간당 그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20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용적이 최적입니다. 최적이 예를 들어 10이래요. 그럼 10이면 10 곱하기 20, 200이죠. 그럼 이 200m 3승이라는 최적을 1시간당 꼭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1시간당. 1시간당 200m 3승이라는 연기나 또는 이제 더러운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전역 방출 방식일 때는 이건 면적이에요. 또 용적 아니고 면적이에요. 면적당이야. 여기는 28m 3승을 빼주면 된대. 근데 이게 18이죠. 18. 잘못됐죠. 대풍기는 강제 배기로 하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과압이 걸리지 않도록. 이거 이하로 바꿔놓는 문제도 제가 봤다 그랬어요. 급기구는 높은 곳. 이게 특이하죠. 높은 곳 맞습니다. 환기 설비는 낮은 곳. 얘는 높은 곳.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고 배출구는 지상 몇 메타? 2m 이상으로. 연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파. 그죠? 자동 폐쇄 방화댐파.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배출 설비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환기 설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제조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죠. 그래죠. 7번. 제조소에 설치하는 5개 설비 바닥 설치. 이거 있었죠. 우리 취급 탱크 쪽에 이제 바닥을 설치했을 때 그 취급 탱크 주변에 있는 바닥은 최저부에 뭐를 설치한다? 집유 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 직접 배수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금 얘기하는 집유 설비에 우리 뭐 설치해야 돼요? 기름이 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유분리. 바닥 둘레에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쪽에 조금 고여있을 수 있게 설치를 해줘라. 이런 기준도 있었죠. 그죠? 자,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취급 탱크가 있을 때 거기 주변에다가 방유제를 쌓아놓는데 50%. 둘 이상의 취급 탱크가 있으면 그 중에 큰 탱크의 50%고 나머지의 10%.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방유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리터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유제가 가둬둬야 되는 위험물의 양은 그죠? 위험물의 용량, 방유제 용량. 그럼 어떻게 한다? 180 곱하기 50%. 그리고 나머지 탱크 용량 합. 근데 나머지 탱크 용량이 100이죠, 어차피. 10%.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50에 50에 10이니까 정답을 그냥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연 표지 설치 기준이 모든 제조소 등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알고 계십시오. 보기 쉬운 곳에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이 들어갔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가보면 읽어보시고 표지에는 금연 상징하는 그림,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시설 규모나 규조에 따라 표지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그냥 뭐 무슨 색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띄게 하래.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하래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표지 기준이 있다, 생겼다라는 거 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별표 5. 요게 이제 옥내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한번 마저 여러분들 규칙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